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게 되면 각종 지원금도 모두 달라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달라집니다. 내년에 확 바뀐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꼭 확인하시고요.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시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42%로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는 월 36만 8천 원이 더 높아진 609만 7,773원이고요. 1인 가구는 7.34% 올라서 16만 4천 원이 더 많아진 239만 2,01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요.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죠. 그 중에 가장 눈길이 많이 가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일 텐데요. 그 외에 본인이 해당되시거나 관심 있는 부분은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도는 꼭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니 미리 체크하시고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된다고 연락이 왔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동의가 가능하면 친척이나 공무원 등도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셔서라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은 30일이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부양 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늦어도 60일 안에 수급자가 되었는지 탈락 여부를 통지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데요. 2025년 생계는 32%, 의료는 40%, 주거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퍼센트는 동일해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기에 금액은 올랐는데요. 연말이라 모임도 많고 그만큼 술자리도 자주 있으실 텐데요. 남성 활력의 원천 마카가 함유되어 있는 숙취해소제 주상전화입니다. 좋아하는 지인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시고 다음날에도 개운하게 아침 맞을 수 있게 시중에 한 상자당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주상전화를 구독자 이벤트로 선물 드릴게요. 추첨을 통해 두 분을 선정하여 각각 2상자씩 보내드릴게요. 효과가 너무 좋다고 가음하지 마시고 여성분들에게도 좋으니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수급 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꼭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 중위소득은 월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근로소득, 연금, 기타 등등 이것들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100%라고 했을 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의 32%를 계산해서 그 금액 이하여야만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 집 소득 인정액이 식구수에 맞는 급여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만 해당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워낙 복잡하기에 내가 조건이 얼추 될 것 같다 싶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하시면 알아서 계산해서 수급 여부를 30일 후 통지해 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기준도 바뀌고 내 사정도 변동이 되니 한번 탈락하셨다고 쭉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작년에 아쉽게 탈락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상담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강조드리고요. 가구 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오른쪽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인 가구 생계급여는 125만 8,451원, 의료급여는 157만 3,063원, 주거급여는 188만 7,676원, 교육급여는 196만 6,329원이고요.
3인 가구 생계급여는 160만 8,113원, 의료급여는 201만 141원, 주거급여는 241만 2,169원, 교육급여는 251만 2,677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를 받는 통장계좌는 1인 1계좌이고요.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료를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인 2인 계좌 등록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수급자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에는 본인 돈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은 절대로 입금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예외로 치매 또는 거동이 어려우신 분,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 삼촌 이내의 반계혈족 명의계좌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표에 나온 가구원수 선정 기준 금액으로 우리 집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생계급여 대상인 홍길동 씨는 4인 가구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1원도 없을 경우 올해는 생계급여로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월 183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 있다면 183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1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기존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로 월 195만 원을 수급받게 되는데요. 올해보다 오르긴 올랐지만 무섭게 오른 물가 상승에 비해 12만 원이 올라서는 그렇게 크게 오른 느낌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2025년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어 다른 급여 부분에서 보장받는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연 생계비가 오른 게 다른 쪽으로 세게 생겼으니 수급자 입장에선 근심이 커질 것 같은데요. 반면에 좋은 쪽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재산을 1600cc 200만 원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차량 금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000cc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만 적용하여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흥부는 4인 가구이고 소득이 150만 원입니다. 소나타 1999cc 450만 원짜리 차를 갖고 있는데요. 올해는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인 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 기준보다 높기에 차량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소득 150만 원 더하기 자동차 450만 원 해서 600만 원이라 모든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셨는데요.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금액의 4.17% 적용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이 되고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 더하기 19만 원 해서 169만 원으로 줄어들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십니다. 받을 수 있는 수급비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95만 원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 169만 원을 뺀 26만 원을 매달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으신데요. 2000cc 미만은 2000cc가 포함이 안 되고 그 아래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생계급여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기준을 초과한 부양의무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완화된 것은 좋으나 이 부분은 제발 좀 폐지가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는 부모를 마지막으로 모시고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제발 자기 밥벌이만이라도 하고 살면 좋을 정도로 살기가 팍팍한데요. 반면에 잘 벌면서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한데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 탈락된다니 억울하기만 한데요. 요즘 실정과 너무 다른 제도로 수급 사각지대의 해소를 원한다면 꼭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외에도 더 좋아진 점이 있으니 좀 더 들어보시죠. 근로 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으로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 더하기 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1인 가구 놀부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는 근로소득 공제로 30% 빼주기에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을 뺀 70만 원이 놀부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금액인 71만 원에서 소득 인정액 70만 원을 뺀 1만 원만 생계급여로 받고 계셨는데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공제 혜택인 20만 원 더하기 30% 공제를 받게 되어 소득 인정액이 56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놀부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 76만 원에서 56만 원을 뺀 약 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생계급여를 받는 날은 신청한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신청을 했고 결정은 8월 13일에 되었다면 7월 1일에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서 8월분을 받을 때 7월, 8월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시고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고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1원 단위는 10원 단위로 받으시니 참고하시고요. 원래는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원칙이지만 알코올 중독 세대주가 자녀를 데리고 있다면 필요에 따라 식품권, 식당 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증가해서 생계급여가 중단된다면 중단이 결정된 그 달에는 급여액 전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달부터 중지가 됩니다. 올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중지가 된 분들이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에는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일자 기준으로 가구원이 추가되어 생계급여가 지급되고요. 반대로 가구원 중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한 달까지는 급여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사망신고 일자가 아니니 참고하시고요. 만약 사망한 달 이후에 받은 급여는 나중에 모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면 양곡비 할인이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핸드폰 요금 감면 외에 다양한 지원 품목을 빠뜨리지 마시고 전부 신청하시면 생활이 큰 보탬이 되실 건데요. 물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많이 도와주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깜빡할 수도 있어 내가 알고 있다면 빠뜨릴 확률이 낮겠죠.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내용이 유용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에게는 임차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임차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이분들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해주는데요. 집주인에게는 집수리 시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해줍니다. 2025년도 기준 임대료는 표를 보고 확인하시죠.
가로 안의 숫자는 올해 대비 2025년에 오른 금액을 말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1,000원에서 24,000원가량 올랐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서울에 살면 주거급여로 최대 35만 2천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 인천에 살면 28만 1,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에 사시면 22만 8천원, 그 외 지역에 사시면 19만 1,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요. 가구원 수가 8에서 9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025년에는 29%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590만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 같은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095만원,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는 8년 주기로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으세요.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는 48만 7천원, 중학교는 67만 9천원, 고등학교는 76만 8천원을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됩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고요. 2025년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나와 있는 표를 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이 매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본인 부담금입니다. 이제까지는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입원비가 없고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은 500원만 내면 됐었는데요. 2종은 입원비의 10%만 자기 부담금이 있고 외래의 경우 1차 병원은 1,000원, 2차는 15%, 3차도 15%의 자기 부담금이 있고 약국은 500원만 내면 됐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변화 없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수급자라면 대부분 이렇게 의료급여를 받고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 정부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보장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습니다.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 승인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간 등 이런 제도 관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어 효과성이 떨어지고 과다로 의료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3.3배가 많았고 외래일수는 1.8배가 많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급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돈과 노력을 쏟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 아무래도 병원에 다니실 일이 더 많을 텐데 정부는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25년에는 의료급여 부분에서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현재 정액제 의료급여를 정률제 의료급여로 개편이 되는데요. 일종 외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의원은 4%, 병원,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로 변경됩니다. 2종 외래 의원은 4%이고 약국은 1종, 2종 모두 2%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건데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25,000원 이하 구간은 지금처럼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은 5,000원으로 부담금액 상한을 정해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는데요. 주거급여에서 늘어난 몇만 원을 병원 이용하는데 다 쓰게 생겼는데 이게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 건지 몸이 아파서 치료를 자주 받으셔야 하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개선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를 기존의 월 6,000원에서 내년에는 12,000원으로 2배 올렸는데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가상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식인데요.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나오면 먼저 이것부터 사용이 되고 만약 병원을 적게 가시면 이 금액이 남게 되겠죠.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시고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외래 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을 더 높게 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아동,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같은 산정 특례자는 예외가 되고요. 올해까지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산정할 때 외래 입원, 투약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입원한 것과 단순 감기약 1일 처방을 동일하게 하루로 계산했는데요. 2025년에는 이것을 다 분리해서 특성에 맞게 급여 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없지만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좋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부양 의무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이면 부양 의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부양비를 선정했습니다. 부양비는 부양 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수급자가 형편이 어려워도 탈락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자식들이 있어도 명절에 용돈 정도 주는 게 전부지 예전처럼 부모님을 모시거나 생활비를 도와주는 자식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지도 않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런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된다니 내년에 어떻게 개선되고 바뀌는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수급비 중 의료급여가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인데요. 17년간 유지되어 왔기에 내년에 바뀌는 이것들을 모르고 계신다면 병원 가실 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바뀐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연금도 분명 오를 건데요. 저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단독가구 기준 최대 33만 4천 원 받으시는 복지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해당되시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기초연금을 안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생계급여로 매월 76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으로 33만 4천 원을 더 받는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는 깎입니다. 결국 받는 돈은 동일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같은 금액이어도 기초연금으로 받으시면 훨씬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칫 생활수급자에서 아예 탈락될 수 있고요. 수급자라면 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액되는 혜택들도 전부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만약 수급자에서 탈락되신다면 그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취약계층과 노인들 생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제도들이니 둘 다 받을 수 없다니 이 부분도 제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급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 소득 발생이나 취업, 재산 취득, 가구원 등이 변동되어 수급 중지나 그 사유가 발생한다면 급여 중지는 발생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수급 자격은 유지되지만 급여액이 많거나 적어지는 경우에는 급여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그 달부터 해당이 되고요. 소득 재산의 변동 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돼서 통보됩니다. 만약 이런 분들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시니 잘 봐두시길 바랄게요. 사실혼 의심, 위장이혼, 자동차 명의도용, 소득재산 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보장기간 확인 소득 산정자,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 등은 부정수급 중점 관리 대상이십니다.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수급을 3회 이상 계속될 경우와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의 축소 및 미신고,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시고요.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30일 이내에 전부 다시 반납하셔야 하고요. 30일이 넘으면 이자도 함께 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